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은 와스프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전에 같이 살펴봤던 마이토시스라는 논문의 확장된 연구입니다. 올해 아스플로스에 공유되었습니다. 누마 아키텍처에서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할 때 리모트 디램 액세스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지적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에서는 페이지 테이블 셀프 레플리케이션, PTSR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성능 악화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던 마이토시스가 한 가지 예시이고, 같은 연구팀에서 진행을 했었던 가상 환경에서 마이토시스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한 V마이토시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논문에서는 이 PTSR 기법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PTSR이 항상 성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능에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고 성능에 악화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성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악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반 유저가 사용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와스프라는 논문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자가 복제하되 워크로드의 특성을 잘 이해한 상태로 운영체제가 자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워크로드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먼저 PTSR의 특성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는 와스프에서 사용할 몇 가지 인디케이터들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디케이터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은 뒤 와스프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메모리와 누마 아키텍처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와스프는 리눅스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리눅스의 맨폴리시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맨폴리시는 각 태스크가 어떤 누마 노드에 있는 페이지를 사용할지에 대한 정책입니다. First Touch라는 정책은 각 태스크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로컬 누마 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인 인터리브는 각 누마 노드마다 페이지를 하나씩 라운드 로빈으로 할당받는 정책입니다. 네 번째로는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태스크 마이그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영체제는 때때로 페이지들을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각 페이지와 태스크를 같은 누마 노드에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커널 페이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페이지 테이블은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태스크는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할 때 리모트 누마 노드에 접근하게 되는 등 누마 이펙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페이지 테이블 커스트 누마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 커스트 누마 이펙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됐던 것이 PTSR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PTSR이 어떻게 성능을 완화해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하늘색은 디폴트 케이스입니다. 페이지 테이블도 로컬에 있고 데이터도 로컬에 있는 LPLD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빨간색은 페이지 테이블은 리모트에 있고 데이터는 로컬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만큼의 성능 격차가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할 때 누마 이펙트로 인한 성능 저하입니다. 그리고 이 성능 저하 값을 -R,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PTSR을 적용했을 때 잘 방어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TSR 기법, 페이지 테이블을 복제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늘색은 이전과 같은 디폴트 케이스이고 분홍색은 페이지 테이블이 리모트에 데이터가 로컬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놀랍게도 레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의 케이스에는 인터피어런스가 리모트에, 오른쪽 케이스는 인터피어런스가 로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피어런스는 서버 워크로드에서 메모리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타겟 워크로드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스트림이라는 메모리 벤치마크의 스레드 수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0번 노드에서 0번, 0번 노드에서 1번, 2번, 3번 누마 노드에 접근하는 메모리 레이턴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스트림이라는 인터피어런스가 없을 때는 0번에서 0번 누마 노드에 접근한 메모리 레이턴시가 가장 짧았지만 스트림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인터피어런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컬 메모리로 접근하는 레이턴시가 리모트 메모리로 접근하는 레이턴시보다 오히려 더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누마 노드에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페이지 테이블을 레플리케이션 해서 로컬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성능에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누마 트래픽 컨제스션을 잘 이해해야 올바른 PTSR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누마 트래픽을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메모리 레이턴시는 메모리 컨트롤러에 접근한 레이턴시에 메모리 자체의 레이턴시를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리모트 메모리를 접근하는 값은 로컬 메모리와 같지만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추가됩니다. 즉, 메모리 레이턴시를 계산할 때는 메모리 컨트롤러 레이턴시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값들을 일반 유저들이 계산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이 값들은 트래픽이 몰렸을 때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수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누마 트래픽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 다른 누마 관련 연구에서 사용을 했던 매트릭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메모리 액세스 레이트입니다.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워크로드가 요구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리모트 누마 노드에 접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매트릭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메모리 컨트롤러 임밸런스입니다. 이것은 각 메모리 컨트롤러마다 초당 처리해야 되는 메모리 리퀘스트들 간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임밸런스는 각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마다 경험하는 밴드위스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 매트릭들을 정의했으니 앞으로 있을 실험을 통해 어떤 매트릭이 PTSR을 사용하고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데 좋은 인디케이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태스크는 얼마든지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운영체제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잠재적인 파워 이슈 때문에 태스크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페이지와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 간에 다른 누마 노드에 배치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PTSR이 양면의 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황색과 초록색 그래프에 집중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인터피어런스가 리모트에 있는 케이스에는 레플리케이션을 통해 PTSR을 사용을 하면은 성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색과 빨간색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인터피어런스가 로컬 누마 노드에 있는 경우에는 레플리케이션을 한, 즉 로컬 누마 노드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성능에 더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위에 있는 스트림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매트릭 중에 어떤 것이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리모트 누마 노드의 인터피어런스가 있었던 상황이고 오른쪽 그림은 로컬 누마 노드의 인터피어런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먼저 왼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INI와 MCI라는 값에 대해서 집중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프 레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즉 파란색 점성으로 이동을 했을 때 INI와 MCI 값이 둘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액세스 레이턴시도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execution 타임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왼쪽 그래프를 통해 논문에서는 MCI와 INI라는 매트릭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INI 값은 레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역시 줄어들었지만 MCI 값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 그 결과 메모리 액세스 레이턴시와 execution 타임도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논문에서는 MCI라는 매트릭이 PTSR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 누마노드 시나리오입니다. 멀티 누마노드 시나리오는 앞서서와 달리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진 않으나 하나의 워크로드가 여러 스레드를 사용하고 각 누마노드에 여러 스레드가 배치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리모트 메모리 액세스가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초록색인 First Touch 케이스와 보라색인 Interleave Policy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치는 기존 바닐라 리눅스 대비해서 PTSR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능 향상이 발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First Touch Policy를 사용을 했을 때 PTSR이 더 좋은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엔 오른쪽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각 폴리시별로 적용을 했을 때 MCI 값이 얼마나 완화됐는가를 확인해 줍니다. 즉, 이 논문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첫 번째, first touch일 때 PTSR이 더 도움이 됐다. 두 번째, 그 이유는 MCI 메모리 컨트롤러 임밸런스를 PTSR이 잘 해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PTSR에서는 MCI라는 매트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스프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스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입니다. 와스프에서 사용하는 인디케이터들은 첫 번째로 쉽게 수집이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프에서는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인디케이터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메모리 액세스 레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TLB 미스 레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래에 있는 테이블처럼 퍼포먼스 카운트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퍼포먼스 카운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ARM 프로세서의 예시이고 이 장표에선 생략했지만 논문에서는 X86 관련된 퍼포먼스 카운트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 레이턴시입니다. 즉, 셀프 레플리케이션을 해서 각 누마 노드마다 복제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복제본을 사용할지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페이지 테이블마다 액세스할 때 걸리는 레이턴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PTL은 관련된 퍼포먼스 카운터가 프로세서에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LM벤치라는 메모리 관련된 벤치마크에 있는 서브 프로그램인 메모리 리드 레이턴시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수집한 인디케이터들을 와스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스프에서는 먼저 매 n초마다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인디케이터들을 수집합니다. 논문에서는 적절한 값인 n으로 1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집한 와스프의 인디케이터들을 미리 설정한 스레시홀드와 비교해서 PTSR을 이네이블 할지 디세이블 할지 혹은 어떤 레플리카를 사용할지를 확인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플로우 차트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액세스 레이쇼가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TLB 미스가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PTSR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레플리케이션들 중에 어떤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할지, 어떤 누마 노드를 선택할지 관련해서는 PTL 값을 확인해서 가장 최소인 PTL을 확인해보고 그에 대해서 로컬 PTL이 가장 짧으면 로컬 레플리카를, 그렇지 않으면 리모트 레플리카 중에 최소값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스레시홀드를 선정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스레시홀드를 선정할 때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서 모두 애플리케이션마다 동일한 스레시홀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실험에 사용한 여러 벤치마크별로 각 그때그때 TLB 믹스레이트의 평균 그리고 PTSR을 사용했을 때 얻었던 성능상 이득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빨간색 화살표 정도의 TLB 미스의 스레시홀드를 통해 적절한 스레시홀드 값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모리 액세스 레이트도 같은 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보다 복잡하거나 효율적인 다이나믹 스레시홀드 선정 방식도 미래에는 연구해 볼 수 있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멀티 누마노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와스프가 얼마나 성능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나리오에서 와스프가 어떻게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와스프를 사용했을 때 런타임 오버헤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논문에서는 ARM 서버와 x86 서버를 둘 다 사용했으나 중복되는 케이스가 많아 이번 발표에서는 ARM 서버 관련된 실험 내용만 수록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쿰펑 920이라는 암 서버를 사용하였고 이 암 시스템은 왼쪽에 소켓 제로, 오른쪽에 소켓 원, 두 개의 소켓이 있고 하나의 소켓 안에는 두 개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어 이것을 절반으로 나눠 총 4개의 누마 노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누마 노드에는 24개의 코어와 32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멀티 누마 노드 어플리케이션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First Touch 메모리 폴리시를 사용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터리브 메모리 폴리시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 그래프에는 세 가지의 색깔의 막대가 있는데, 먼저 하늘색은 디폴트 케이스입니다. PTSR을 적용하지 않은 바닐라 리눅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주황 색깔은 마이토시스와 같이 매뉴얼하게 PTSR을 켜는 경우고, 초록 색깔은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와스프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매뉴얼하게 PTSR을 켜는 주황색보다 와스프가 절대로 성능상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CG와 MG 같이 성능 차이가 성능이 오히려 더 하락하거나 성능상 영향이 거의 없는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는 메모리 액세스 레이트가 작았거나 TLB 미스레이지 작아서 그 오버헤드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 PTSR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 색깔 와스프를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주황색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와스프에서 로컬 레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그것이 성능상 도움이 된 케이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는 앞에 봤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먼저 초록색과 하늘색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와스프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기존의 매뉴얼 레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연두색인 RPLDIW 케이스, 즉 인터피어런스가 로컬 누마 노드에 있고 와스프를 적용한 케이스와 빨간색 인터피어런스가 로컬 누마 노드에 있고 레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빨간색의 케이스에는 보라색과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두색인 와스프를 적용한 케이스에는 성능 하락을 방어하고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스프를 사용할 때 오버헤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 시스템 콜의 오버헤드를 확인해 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 테이블을 보시면은 mmap, mprotect, monmap 세 가지 시스템 콜을 반복적으로 호출을 했을 때 와스프의 성능상 손해를 오버헤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4KB, 8MB, 1GB 영역에 대해서 1000만 번, 100만 번, 10,000번 반복적으로 수행한 케이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버헤드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오버헤드가 마이토시스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오버헤드며 실제 상황에서는 4KB 영역에 1000만 번의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든가
1GB 영역에 10,000번 호출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는 무시할 정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퍼포먼스 카운터들을 수집할 때 생기는 오버헤드인데요. 와스프에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1초라는 긴 시간을 샘플링 프리퀀시로 두었습니다. 샘플링 프리퀀시가 높지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 카운터를 수집하는 데 걸리는 오버헤드는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런타임 오버헤드입니다. LPLD 디폴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PTSR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런타임은 0.72%, 레디스에서는 0.39%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1%보다 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와스프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와스프는 기존에 있었던 PTSR 기법들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워크로드의 특성을 잘 이해한 상태로 자동적으로 수행해줘야 되고, 그리고 와스프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오버헤드가 적은 상태로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공유하는 논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